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 강사 이재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0억 이상의 현금을 갖고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상 안심상속을 해보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그 현금이, 20억이 넘는 현금이 전혀 다, 물론 오래전에 갖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거금이 없어진다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고,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들, 장남하고 장남의 배우자, 며느리죠. 며느리한테 일부가 16억이 넘어갔고, 나머지 한 9억이 좀 넘는 돈이 인출이 됐습니다. 수표로.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그거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찾아온 건데,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이제, 4명 있었습니다. 자녀가. 여기서 이제 딸, 예, 이게 저희 의뢰입니다. 여기 이제 아들 1, 아들 2, 아들 3이 있었고, 여기 며느리. 예,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의 그 25억 원 중에서 15억이 출금돼서 어머니 5억, 아들 5억, 며느리 5억, 그리고 짜투리. 여기는 이제 아버지에게 짜투리가 갑니다. 이렇게. 자, 간 다음에 요 돈이 합쳐져서 이렇게 다시 이자까지 다 합치죠. 그래서 요게 아들 8억, 며느리 8억. 네, 이렇게 이제 계좌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15억은 결국 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정기금입니다. 어머니 8억 7천만 원. 요게 1억짜리 수표 8장. 그리고 1,000만 원짜리 7장 해서 출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7,600만 원. 7,600만 원이 수표로 출금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부 어머니의 자필입니다. 어머니가 자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아들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돈은 어머니가 나와 며느리에게 그동안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증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증여라면 유류분으로 갑니다. 여기는, 여기 3명은 8분의 1씩. 아버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8분의 1. 찾아가는 돈의 8분의 1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차명계좌다라면 4분의 1이죠. 2배가 뜁니다. 아들은 이거는 부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증여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게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 정기예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자금이 정기예금의 명의자가 받겠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 8억을 취득했다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적으로 증여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깎으려고요. 유류분으로 가려고.
이거 8억 7천과 7,600만 원 모른다 그럽니다. 어머니하고 은행 간 건 맞다. 어머니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은행 간 건 맞는데 어머니가 직접 출금정표에 작성을 하셨고 찾아서 가셨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딱 발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추적을 하니까 이 수표가 다시 80장으로 바뀝니다. 누가? 얘가 이 1억짜리 수표 8장을 은행에 갖다 주고, 예? 8장을, 그 8억을 갖다 주고, 1,000만원짜리 80장으로 받아갑니다.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이 80장 중에 일부가 자기 계좌로 들어갑니다. 예. 또 하나, 이 7,600을 뽑아갔는데 이것도 수표로 뽑아갔습니다. 1,000만원짜리 7장, 100만원짜리 6장. 이 수표 추적을 쭉 했더니, 일부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추적이. 근데 일부가 그 다른 사람 명의로 은행에 제시가 됐는데, 그 뒷면에 아들의 주민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이 이 수표를 받아가지고, 이 7,600만원의 수표를 받아서 뒤에 자기 이름을 쓴 다음에 이서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준 겁니다. 거래대금이든 뭐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은행에 넣은 겁니다. 형, 이 7,600만 원의 일부는 아들이 취득한 겁니다. 자, 법원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이 당시 어머니가 사실은 그 인지장애였습니다. 인지장애. 예. 그래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져서 찾아보면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던 그 자리에 가 계십니다. 예. 그럼 이거는 어머니가 이 돈을 찾아서 증여한 게 아니고 그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를 은행에 모시고 가서 출금전표 주면서 엄마 여기 이름 써 이렇게 한 겁니다. 이름 써 여기 이름 쓰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쓰게 하고 그거를 은행 창구에 제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딴에는 머리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가 자필하게 자기가 직접 가도 되는데 어머니 일부러 모시고 온 겁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예. 그럼 어머니가 인지장애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인지장애였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이 돈은 결국은 아들이 가져간 걸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냐?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데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통장에서 이 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졌어. 그럼 그건 증여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단으로 뺏어간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이 된다. 손해배상. 그쵸? 예. 그 친족 상대로에 의해서 처벌은 안 되지만 손해배상입니다. 어머니 재산을 불법적으로 깎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을 만큼이 없어졌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돈의 4분의 1씩. 예. 그리고 이거. 예. 이것도 차명계좌로 인정이 됐습니다. 차명계좌. 예. 그래서 이 돈의 8억에 4분의 1씩. 예. 8억에 4분의 1이죠. 그래서 8억에 이 차명계좌로 인정이 돼서 요 돈이 나중에는 만기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해지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예. 네, 만기가 안 됐는데도 어머니가 원래 이제 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명의시탁 차명계좌인데 아들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개설한 건데 당사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놈의 아들이 아싸 이래가지고 해지해버리고 가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명계좌로 인정이 돼서 투하됐습니다. 그래서 이 16억하고 이 무단 출금한 거 이거는 증여가 아니고 이거는 차명계좌 어머니 거다. 차명계좌고 이거는 너희들 무단으로 가져간 거니 4분의 1씩 내가라 토해내라. 이자까지 해서 이자 5%. 이제 상제분할이나 이런 거는 5%입니다. 5%. 예. 일반 민사는 연 12%인데 이건 5%입니다. 상제분할은. 그래서 이 가져간 돈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제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명 계좌를 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거와 유사한 사건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의뢰인이 금고를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뭐 장례식을 위해서 장례식 중에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왔다가 아버님 집에 있는 금고를 뜯었습니다. 그냥 열쇠 수금고를 뜯어가지고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아들들 명의로 돼 있는 그 예금 통장, 그리고 뭐 아들들 명의 도장, 그 빈 전표,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은행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명의로 예금돼 있는 금액을 차명 예금으로 인정받아서 그거를 분할 대상으로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차명 계좌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뭐 망인 집에 어떤 게 보관되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뭐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배가 차이 납니다. 이게 증여면 유료분이고, 만약에 차명 계좌면 법정 상속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거액예금이 정기예금이 순차적으로 뭐 돌아갔다 그러면 이걸 전부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명 계좌를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나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